챗 GPT보다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구글의 챗봇 잼미니가 드디어 가장 강한 버전을 정식으로 출시했습니다. 뭐 공식 이름은 이제 제미나이, 뭐 제미니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잼미니라고 불러서 저도 제미니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계시기로는 잼미니가 이미 출시된 거 아니냐라고 알고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반쪽짜리 출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잼미니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 성능이라고 알려져 있는 잼미니 울트라는 대중에게 공개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포켓몬스터로 치면은 피카츄까지만 공개가 된 거고 대중들은 라이츄를 쓸 수가 없었던 거죠. 해처리 레어 하이브 중에서는 하이브를 쓸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잼미니 울트라가 드디어 대중에게 오늘 공개가 된 거고, 참고로 이제 바드라는 예전에 구글이 공개했던 챗봇 기억나시나요? 바드라는 이름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잼미니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잼미니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좀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잼미니 울트라가 GPT-4를 이긴다라고 계속 본인들이 공개를 했을 때부터 언론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았죠. 왜냐면은 대중들은 실제로 이걸 써볼 수도 없는 거야. 대중들은 써볼 수도 없는데 자꾸 구글은 우리가 오픈 AI의 GPT-4보다 강하대 자꾸 이렇게 우기니까 대중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궁금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공개를 했으니까 제가 바로 써봤는데, 참고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쓰시면 안 되고 돈을 내셔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려면 이건 그 챗GPT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료 결제를 하셔야 GPT-4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잼미니도 여기서 이제 어드밴스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울트라 모델을 사용하는 잼미니 어드밴스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약 $20, 29,000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물론 2달 동안은 공짜고요. 그 이후부터 돈을 받기는 합니다. 무슨 이렇게 말하니까 구글 광고하는 사람 같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잼미니의 울트라 모델 자체가 영어로만 일단 가능하다고 합니다. 챗 GPT 써보신 분들은 이제 한글도 상당히 잘 알아듣는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잼미니 울트라의 능력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한글로 질문을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은 여기서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 뒤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나 비교들이 있는데 전부 다 영어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일단 잼미니 어드밴스드 챗봇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갔고요.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화면이 이렇게 어둡게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제가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 잼미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글 문서 같은 거를 사용하신다, 저 같은 경우는 구글 문서를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구글 문서와도 통합이 가능하고 지메일과도 통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다 쓰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 과연 좀 얼마나 쓸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최근에 나한테 온 지메일 내용을 요약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영어로 해도 크게 다르진 않아서 제가 일단 편의상 한글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본 메일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당신이 이제 구글 플레이에서 결제를 했기 때문에 5월 12일부터는 월 29,000원 결제하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비롯해서 뭐 CNBC 관련된 거, 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거,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메일로 이렇게 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한번 해봤어요. 어떤 이메일들을 좀 구독 취소를 해야 되는지, 워낙 이메일로 뭔가 구독해서 보는 게 많다 보니까 어떤 거를 좀 구독 취소를 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보시면 대충 나쁘지 않아요. 너가 그냥 이메일 안에 있는 링크 클릭하면 바로 구독 취소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제너러티브 AI 프로그램에 대해서 너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되게 관심 많은데 사실 제가 이메일을 좀 클릭 안 하긴 했네요. 뭐 그런 것 같고, 뭐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다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뭐 오늘 미국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가, 미국 경제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대략적인 좀 헤드라인들을 얘기를 해줬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건했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가만 보시면 너무 뻔한 얘기인 거야. 그래서 약간 좀 실망을 하긴 했습니다. 자, 같은 질문을 챗GPT에게 해봤는데 약간 더 저는 이 결과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었어요. 또 제가 궁금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최근에 왜 대한민국 대표팀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지, 아시안컵에서 왜 탈락했는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이거에 대해서 잼민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물어봤더니 답이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뻔한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흥민 뭐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에 대한 의존, 나이 들어가는 스쿼드, 뭐 전술적인 이슈 이런 얘기들 너무 당연한 얘기들 같아가지고 제가 읽으면서도 너무 원론적인 얘기다. 그냥 한 명만 누가 잘못한 건지 한 명만 꼽아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감독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도 좀 아쉬운 게 감독이 문제인 좀 이유를 들었는데 뭔가 그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클린스만이 했던 어떤 특별한 행적들을 지적했다기보다는 되게 원론적인 얘기들 그냥 뭐 전술적인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팀 케미스트리에 이런 거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너무 또 원론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답변이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그냥 한글로 어차피 GPT-4는 한글도 어느 정도 하니까 한글로 그냥 질문을 했는데 그나마 조금 더 나은 답들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전술 문제도 있고 체력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뭐 조금 더 뭔가 구체적인 한국 대표팀만의 이야기들이 나왔고 물론 이게 조던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요르단과의 경기들을 아예 이렇게 콕 집어서 막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패배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누구 때문이야라는 질문에는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긴 한데 그나마 좀 더 한국 국가대표팀과 관련된 답변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긴 한데 역시 챗GPT도 그렇게 마음에 드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공지능 이 잼미니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고 해석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걸 뭐 멀티모달 능력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금리 인상기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가,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그런 그림이거든요. 요거를 보고 해석을 해달라고 했더니 나름대로 무난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설명이 좀 더 뒤에 있었는데 제가 잘랐어요, 편의상. 자, 그리고 잼미니는 그림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주식시장 급등에 대한 주제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잼미니가 그린 결과고요. 2%좀 아쉽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요걸 이제 챗GPT한테 시켰어요. 엄밀히 말하면 달리3긴 한데 챗GPT한테 시켰더니 요런 그림이 나왔고요. 조금 더 나은 느낌은 있죠. 물론 그림 실력은 미드전이라는 그림만 전문으로 그리는 인공지능에 비하면 실력들이 다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저의 감상평은 뭐냐면은 아주 미묘한데 챗 GPT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우위가 압도적이진 않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뭐 제가 지금 샘플들만 몇 개 보여드린 거고 계속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질문들과 답변 이런 것들을 해본 저의 입장에서는 챗 GPT가 정말 조금 더 미묘하게 낫습니다. 또 스피드는 잼미니가 되게 빨라서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챗 GPT를 거의 매일 쓰거든요. 이제는 둘 다 써볼 것 같습니다. 제가 바드 시절에는 거의 몇 번 써보고 정말 너무 구려서 안 썼거든요. 그리고 뭐 저의 시각만은 좀 편향되기 때문에 그래도 마침 와튼스쿨의 교수님 중에 이선 몰릭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먼저 6주 동안 먼저 사용을 좀 해보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한된 사용자들한테는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먼저 6주 이상이나 써보셨고 항상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은 교수님이기 때문에 이 교수님의 얘기가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교수님의 결론도 똑같습니다. GPT-4 수준이지만 뛰어넘지는 못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말씀해 주셨고요. 약간 좀 재밌었던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이 그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글을 썼는데 이분이 비교 테스트를 했던 걸 몇 개를 보여드리면 요즘 스니커즈 신발의 최신 트렌드를 찾고 어떤 새로운 트렌드의 신발이 나오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봐 뭐 이런 식의 프롬프트를 잼미니한테도 주고 챗 GPT한테도 줬는데 일단 잼미니한테 준 결과를 봤을 때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바 펄스라는 신발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편안함은 좀 발레 플랫 슈즈 평평한 그 신발 있죠. 그런 평평한 신발 같은 편안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좀 아주 테키한 테크 느낌이 나는 좀 스마트한 느낌 나는 그런 바이브가 좀 있는 이 두 가지가 섞인 스니커즈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신발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뭐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요. 꽤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뭐 그 외에도 좀 설명들을 달았는데 제가 좀 흥미로웠던 거는 설명을 할 때 검색을 주로 잼미니는 구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근데 유튜브에서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멀티모달 기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을 이용하려고 한 게 아닐까. 태초부터 학습을 멀티모달로 시킨다면 유튜브가 오히려 더 적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저 혼자 좀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멀티모달로 학습을 시킨다라는 거는 이 글자로만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음성 혹은 영상 혹은 그림도 합쳐서 학습을 시키는 거를 멀티모달로 학습을 시킨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같은 질문을 이제 챗 GPT에게도 했는데 챗 GPT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검색이 필요할 때는 빙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거, 이런 차이가 좀 있었는데 뭐 퀄리티 차이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주 커 보이지는 않았어요. 네, 두 개가 뭐 비슷한 느낌이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이런 건 잼미니가 분명히 GPT에 비해서 챗 GPT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애플이라는 단어로 끝나는 10가지 문장을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보니까 보면은 애플로 안 끝나는 문장들이 좀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이 문맥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데 이제 애플이 문장 중간에는 있어. 근데 어쨌든 질문자가 원한 정답은 아니었죠. 자, 이런 류의 질문에 대해서는 챗GPT가 훨씬 더 답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장 또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GPT-4와 그래도 어느 정도 삐까 뜰 수 있을 정도라고 느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 PBTA라는 게임을 하자라고 하면서 너가 새로운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봐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PBTA가 뭐냐면은 일종의 TRPG 게임인데, TRPG 게임이 또 뭔지 모르실 수 있죠.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말로 하는 게임인데, 예전에는 말로 하는 게임이면 여러분들도 게임할 때 컴퓨터가 상대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컴퓨터 역할을 한 사람이 하는 말로 하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해보신 분들에게 가장 설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머드게임이 아닌가 싶은데요. 머드게임, 물론 저는 너무 이때 너무 뭐 어려서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모르지만 단군의 땅 뭐 이런 게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아시는, 시청하고 계시는 아재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이런 단군의 땅 뭐 이런 게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랑 비슷한 텍스트 기반의 게임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게임을 하나 가볍게 만들어봐 라고 했을 때 상당히 그래도 퀄리티가 있는 게임이 만들어졌고, 이 교수님이 이 게임을 하시면서 나름 되게 만족스러우셨나봐요. 그래서 이 이선 교수님이 스토리텔링 능력이라든가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능력들이 인상 깊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수님의 블로그도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뭔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고 GPT-4만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어떤 영역까지도 가긴 갔는데 약간 2% 아쉽다가 총평이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인공지능 챗봇을 볼 때마다 사상 검증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잼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김단태는 잘생겼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잼미니의 대답이 예라고. 와,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지?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합격. 사상은 훌륭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제가 사실 덱스님에 대해서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덱스는 잘생겼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되게 중립적인 답을 하더라고요. 덱스의 외모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분 키가 178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맞는 것 같아요. 좀 밝은 피부고 건강한 몸매니까. 그래서 되게 객관적인 답은 없다 이렇게 회피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주작 절대 아닙니다. 주작 절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답을 하길래 제가 야, 예 혹은 아니오로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바로 밑에 질문에 이렇게 이어서 했더니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절대 주작 아닙니다. 진짜 이건 진짜 주작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아니 김단태는 잘생겼다고 했는데 진짜 이거 진짜 덱스는 아니오라고 대답했고, 참고로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글의 의견이고 잼미니의 의견이지 저의 의견 아니다라는 거, 이거 진짜 주작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질문을 또 챗GPT한테 오랜만에 또 제가 해봤는데, 제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은 제 역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예 혹은 아니오로만 대답해 이렇게 했더니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피해 가더라고. 아주 얍삽해. 제가 보기에는 성능은 챗GPT보다 좀 떨어질지 몰라도 그 마음씨는 제가 보기에 잼미니가 더 앞서지 않는가, 사상은 좀 더 올바르지 않나라는 미적 감각은 잼미니가 더 올바르다라는 평을 좀 남기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심심해서 이게 대중에게 공개가 됐으니까 시장에서의 반응이 좀 궁금해서 주가를 봤는데 뭐 0.3% 상승 중인데 제가 캡처한 거 기준으로 큰 변화는 구글 주가에는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테크 이슈나 주식과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